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했어요. 0.25% 올라서 1.25%가 되었는데요. 체감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 수익형 건물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전세가율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에 대한 영상 과거에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구독자분이 많이 넣으셔서 참고하시라고 뒷부분 영상 붙여놨습니다. 자, 요거 지난번에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그때 기준금리 1%로 올렸을 때입니다. 기준금리를 여기 빨간색 표점 따라 가주시면 돼요. 기준금리를 1% 올렸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전까지는 그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2.96%였습니다. 2.96%. 요 잔액 기준이고요. 신규 취급액은 기준 주황색 선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3.26%였습니다. 3.26%. 근데 기준금리가 11월 달에 올랐죠.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아직까지 1.25%. 이거 오늘 발표된 건데요. 이 이후의 여파는 다음에 올 거예요. 요 코픽스 금리, 여기 파란색 선, 코픽스 금리 지난번에 1.29에서 11월달 기준금리 발표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코픽스 금리 발표됐어요. 이때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요 상승폭이 큰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기준금리도 이렇게 오르겠구나, 요 자리에서 오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뒤 영상 조금만 더 보시면은 거기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기준금리가 1%인 상태에서 아까 여기 우리는 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3.26%였어요. 근데 기준금리 오르고 나서 다시 한국은행 최근 자료를 보니까 3.51%로 신규 대출 받는 사람 평균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이고 여기 연두색 부분 나타나는 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따로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은행연합회나 이런 곳에 가면 나머지 대출들이 쭉 나오는데 걔들을 끌어모아서 산술적인 평균을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주담대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항상 더 높았다. 이번에 기준금리 0.25% 오르면 또 이 부분에 변화가 생겨요. 하얀색 선 이 부분 지금 3.51%인데요. 이게 또 변화가 생길 거예요. 한 3.7%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모두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1월달 첫 시작인데 앞으로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 더 금리 상승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11월 달에 우리 3.51%라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가 어느 수준이었냐 하면은 금리는 1%였어요. 근데 1%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금리 언제하고 똑같냐면 과거 기준금리 2.25% 혹은 1.25% 요 선을 따라가서 만나는 점을 찾아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금리 이렇게 높습니다. 체감 1%인데 이렇다. 1.25%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체감 기준금리는 과거 2.25% 2% 이상일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세 차례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은 신규 기준으로 이 하얀 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머무를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과거 기준선으로 찾아가 보면 과거 기준금리 3.25%하고 거의 맞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치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요 표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나 이런 것들 어디에 가서 알아보냐 하면은 은행연합회, 구글이나 뭐 아무 사이트에 가서 은행연합회라고 검색하시면 전국 은행연합회 나옵니다. 요 사이트에 가시면 아래쪽으로 조금 스크롤해서 내려가시면은 코픽스 공시라는 것도 나오고 예금금리, 대출금리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코픽스 금리를 먼저 찾아봤는데요. 얘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할 때 쓰이는 그 수수료 명목이죠. 그래서 언제 지금 얘가 지난번에 큰 폭으로 한번 올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다음 공시일은 1월 17일입니다. 오늘 기준금리 올랐는 거는 오르겠구나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때 1월 17일 날 3일 후인가요? 그때 이 공시가 발표 나고 나면 혹시라도 또 오르게 된다면 또 다음 기준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 미리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서 대출금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 12월에 공시된 자료예요. 공시를 12월에 했습니다. 그럼 기준일은 언제냐? 11월 중에 취급된 대출이에요. 주담대 분할 상환 방식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농협은행은 사실상 11월 달에 주담대 거의 막혀 있었죠. 얘는 제외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규 취급액 기준 3.51% 주담대로 알고 있었죠. 그 평균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5대 은행을 제가 찾아봤는데 어느 금액대 대출이 가장 많냐 찾아보니까 KB국민은행 3.5에서 4% 가장 많고, 신한은행 얘들이 제일 악질이네요. 얘들이 금리가 제일 높나봐요. 그 다음 대다수의 은행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 3.5에서 4% 금리 구간 안에 있더라.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도 우리 아까 그 차트에서 봤던 3.51%보다는 더 금액이 더 높죠.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금리보다 더 높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51에서도 좀 얼마 안 있으면 또 오를 거예요. 3.78 오르게 되면 금방 평균이 4%가 됩니다. 지금 뭐 상단이 5%, 6% 이야기가 있는데 평균 금리가 4% 됩니다. 자, 이때 수익형 건물, 과거 수익형 건물을 생각할 때 금리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 보고 들어간다고 알고 있죠? 보통 4% 정도 수익률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대출을 일으켜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 이 실익이 있을까요? 실익이 잘 없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수익형 건물들 수익률 굉장히 떨어지죠. 공시를 한 번이라도 나게 되면 휘청휘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같은 거 쉽지 않아요. 원룸 같은 거 지금도 많이 홍보하고 팔려고 해요. 그래서 그 팔려고 하는 물건들, 매물들 나와 있는 거 해보면 수익률 분석해 놨는 거 보면은 괜찮습니다. 뭐 1, 2억 집어 넣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금 대출을 일으켰는 걸 보면은 금리가 뭐 2.5%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 놨다는 거죠. 근데 금리가 만약에 4% 혹은 4.5% 그 이상 되면은 정말 그 세입자한테 무료 봉사하는 개념, 자기는 돈은 들어갔는데 아웃풋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좀 조심해서 이 금리 추이 굉장히 유념하셔서 수익형 건물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2금융권에 보면은 지금 예금 금리 3%까지 심하면 3%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3%, 뭐 2년으로 하면 3.2% 이런 경우 있어요. 저축은행들 보면은. 근데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넣어놓고 그냥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난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뭐 투자해서 쉬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해나가셔도 관계는 없는데 큰 실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오히려 마음고생만 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주택 구입이 막혀있기 때문에 뭐 취득세 몇 퍼센트, 8%, 7%, 8% 부담하고 구입하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돈을 놀리기에는 또 아깝고, 시간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요건 저 영상 뒷부분에 예전 거 다시 올려드릴 건데요. 자기 자본 1.2억에 전세 은행 차입금 2억을 빌려서 3.5억짜리 전세에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지난번에 계산해 본 겁니다. 더 자세한 계산 방식이나 앞으로 전세금의 추이를 알아보시려면 영상 뒷부분 시청해 주시면 되고, 기존 시청자분들은 제목 딱 보시고 요거 지난번에 받는 거야 하면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기준금리 21년
21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년에 제가 지난번 계산할 때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3.26이었는데 아니었습니다. 11월 달에 다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3.51로 올라왔습니다. 변동금리 자체도 얘도 올라갔어요. 3.6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전체자금 대출이. 그 기준금리 1% 1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1.25%로 바뀌게 되면 22년 지금 초반으로 왔죠. 1.75 장기적으로는 1.75까지 봤었는데 1.25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얘 기준이. 얘가 벌써 한 3.7대로 올라설 것이고 변동자금 금리는 이미 4%로 금방 도달한다는 거죠. 이 연말에 제가 이 4.1로 봤었는데 연초에 벌써 이 4라는 숫자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자금 2억에 대한 월이자 금리 입금이 좀 더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전세가 1년 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2년, 3년, 최소 2년 사는 동안에도 내 월 부담금은 한 5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 좀 시기를 조금 늦추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난 지금 이미 다음 집이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신규 입주를 앞두고 있다. 우리 집은 로얄층에 속집에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물건이야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미리 이거 갈아타기 한번 어긋나면은 돈 5천만원 1억만원 그냥 허공에 뿌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갈아타실 분 시기를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고 꼭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 살다가 다시 연장했다가 어차피 이거 갱신거래니까 3개월 앞두고 나는 주인에게 통보하고 전세금 받아서 빠져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잔머리 살짝 굴렸다가는 임대인이 맞죠? 돈을 안 돌려준다거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예전 영상 금리 이해하는 방법, 제가 저 자료를 어떻게 취합했는지 그 과정들 제가 다음에 이 방송을 못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찾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길게 제작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처럼 저 표 하나만 딱 제시해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예측된다. 딱 이 부분만 해도 되지만 좀 스스로 학습하셔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신 분은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 어떻게 될까? 전세 이중가격 하단이 표준이 될 것이다. 어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50%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2017년부터 21년 9월까지 자료입니다. 전세가율, 자기가 사시는 곳별로 전세가율 한번 보시면 색깔별로 위에서부터 찾아보시면 되고요. 대구 전체적으로는 전세가율이 73.1%였습니다. 집값이 7억 10억이다. 그러면 전세가는 7.3억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보면은 여기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저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변화해서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73%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데이터, 최근 데이터까지 또 나와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시세 대비 전세가 반영이 좀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관심 있는 금리 인상,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인상한다고 하죠.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없어. 이제는 영원히 저금리야. 그래서 갭 투자 걱정 마. 이자 부담 얼마 안 돼. 근데 웬걸 금리 2차례 올렸죠. 거기에다가 가격 1억씩 2억씩 하락하죠. 그러니까 갭 투자했던 사람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자, 미국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 현재 상단으로 0.25%
0.25%인데 내년에는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또 점도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점도표. 몇 명 모여가 점 찍겠죠. 자, 어떻게 될 거냐. 점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상입니다. 예상. 21년도 0.25% 요 수준이었고 22년도에 만약에 3차례 인상을 한다면 0.25 곱하기 3을 하면 0.75. 그래서 2022년에는 한 1% 정도 선에 여기에 근접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점도표상으로 그냥 봅니다. 한 1.5% 중간 정도 수준. 그리고 2024년은 한 2% 수준. 점도표 좀 하단 부분 있죠. 여기 형성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롱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왜? 물가 상승률이 겁나게 높거든요. 금리 올라봐야 물가 상승했는 거 반영도 안 될 정도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상황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는 지금 1%까지 와 있죠. 미국이 하고 지금 요 두 개의 갭 차이가 0.25% 차이 나죠. 베이시스 포인트? 예, 그냥 0.75%라고 할게요. 봅시다. 그래서 0.75 간격으로 계속 두니까 2022년에는 기준금리가 1.75%, 2023년에는 2.25%, 2024년에는 2.75%까지 이렇게 그냥 그 미국 그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전세자금 대출 빌릴 때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 표가 떠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자료예요. 2019년 자료까지도 있고 최근 자료가 없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뭐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요. 공사 보증서 담보 가중 평균 금리라고 나오는데 요거 3.2%라고 나와요. 어느 은행에 뭐 여기 낮은 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뭐 대출 비중에 따라서 딱 하니까 가중 평균이 여기다. 어떤 한 자리에 도착하겠죠. 근데 얘들 중에서도 은행 중에서도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 그 다음 또 적게 하는 은행, 여기도 나눠지면 또 평균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단순히 산술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14% 나오던데 여기는 분명히 금리가 더 낮은 곳에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서 평균이 3.02로 어쨌든 이것도 예전의 자료고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 보니까 이렇게 발표되는 자료가 안 나온대요. 최근 뉴스 기사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중에서 뭐 큰 은행들 있죠. 5대 은행들 있죠. 뭐 이런 아이들 뭐 몇 개 묶어 가지고 그 아이들 평균 금리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요 표에 했던 방식으로 나눴던 걸로 신문 기사에 주로 인용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가보시면 전세자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여기 가보시면 요 금리들 뭐 있죠. 적용금리 요 금리를 나눠서 아까 저금리 3% 약간 넘는 금리 예전 모습 나왔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르게 금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제가 여기 처음 가보는 사이트들이어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전세자금 대출로 가면 시중은행들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인지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전월 취급 평균 금리가 쭉 나와요. 얘네들을 묶어서 통째로 묶어서 저는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낼 거예요. 최고 금리 보시면 4.95% 이거 전세자금 대출 변동금리 상품으로 검색한 내용인데 낮은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막혔죠. 대출 금리 낮은 거 상품 거의 막혔는 것 같고 비싼 것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이거 보이시나요? 3.44%. 좀 전에 보신 그 자료들 쭉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대출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신규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변동금리 요겁니다. 요게 요렇게 나타났어요. 요 평균입니다. 어디까지 평균 3.44%. 상단 하단하면 생각보다 갭이 크고 이 금리로 빌리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코픽스 금리 요거는 코픽스 금리 얘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얘가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뒤따라 올라가더라. 근데 지난달에 얘가 굉장히 이 폭이 커요. 매달 15일날 발표되는데 이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도 내년에 1월 상승이
유력하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아봐야 되는 게 주담대 금리는 얼마나 될까 알아봤습니다. 여기 주담대 금리가 지금 현재 3.26%, 기준금리는 1%, 기준금리가 1%, 주담대 평균금리가 3.26%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26% 될 때가 언제쯤인지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보이시죠? 주담대 금리 여기 요 색깔이랑 만나는 지점 여기를 찾아가 보니까 이때 당시 기준금리가 1.75%였어요. 지금은 1%인데 3.26이죠. 그래서 설마 얘만 그렇겠나 싶어가지고 또 쭉 따라가 봤습니다. 요 파란색과 주황색이 만나는 요 자리 내려와 보니까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1.25%. 그리고 또 따라가 봅니다. 또 따라가서 여기 파란 선과 주황색 선이 만나는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기준금리가 2%입니다. 이거 대충 그냥 해봐도 한 1.6% 정도 되나요? 기준금리 한 1.6%에 3.26% 금리로 돈을 빌렸었는데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1%인데 주담대가 3.26입니다. 기준금리가 얘가 막 2%까지 올라가 버린다. 이까지 올라온다면 과연 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 기준금리 1%일 때 주담대가 3.26이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를 한 3번 정도 올려서 올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신규 주담대는 3.9%. 와, 이거 상상도 못할 숫자죠. 거의 뭐 2% 이렇게 빌리는 분도 정책금융이나 이용하면 더 낮은 경우도 봤었는데 4%, 5.3%까지 물론 이렇게 안 됐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한국은행에 전화해 봤어요. 이거 그 통계표가 잘 나오거든요. 한국은행에 가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한국은행 통계정보 시스템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들어가니까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 잔액 기준, 잔액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회색 선을 따라서 제가 지금 빨간색을 그리고 있습니다. 얘가 한 2.56% 밖에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요 말인즉슨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대출 금리를 갖고 있냐고 보니까 한 2.7%, 6%, 7% 정도인 거예요. 근데 신규로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한국은행에 혹시 전세자금 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통계가 나오는 게 있나요? 여쭤보니까 없대요. 없대요. 저는 이게 아까 뭐 보증 이야기 갖고 여서 보증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니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 은행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서 직접 산술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44% 이렇게 뽑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요거는 매달 한 번씩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변동 전세자금 아까 저 점 한 개 찍혀있는 거 있죠. 그 점을 한 개 찾기 위해서 요만한 점을 한 개 만들기 위해서 한 3시간, 4시간 검색하고 한 두어 군데 전화해보고 그렇게 해서 점이 한 개 나왔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 간격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변동금리로 전세자금 대출했을 때 금리는 요 정도 될 것이다. 요건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평균. 지금 3.44%라고 아까 점을 하나 찍어놨는데 실제로 빌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4%에 빌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보다 0.5%씩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얘는 5.3%, 얘는 4.6% 이렇게 되면 내년만 되어도 벌써 4% 중반까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바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대구에서 전세를 가장 많이 하는 게 한 3억에서 4억, 2억에서 3억 요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3.5억짜리 전세, 3.5억짜리 전세를 구한다는 가정하에 뭐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자 뭐 70%, 80%까지 되나요? 뭐 그렇게 했을 때 1.5억은 자기 자본금이고 2억 정도를 대출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2억을 빌렸을 때 2년 동안 총 갚아야 되는 거 금리가 4%일 때 1,6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돈 빌리시는 분들이 거의 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5%였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됐습니다.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40몇만 원 갚나요? 뭐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한 2년 후쯤에 5.5%로 올라간다면 이게 2,200만 원으로 뛰어버립니다. 좀 전에 보셨죠? 금리가 2.5%일 때는 1,000만 원만 갚으면 됐습니다. 1,000만 원만. 부담이 2배로 늘어버리죠. 전세입자가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세입자가 부담스러워서 저렇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조금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에도 나타냈던 50%까지 가게 될 것 같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까지 가게 될 것 같다. 자, 2020년 대충 잡아봅니다. 한국기준금리 0.5%라고 잡고 변동금리 2.7%로 잡았을 때 2억, 이건 물론 지금 한창 이야기 나오고 있는 원금 일부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월 지출하는 게 45만 원입니다. 변동자금 금리가 5.5%까지 올라가게 되면 월 91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네요. 거의 2배 가까운 부담이죠. 지금 만약에 22년에 전세 계약을 한다. 4%로 전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 갱신할 때쯤 되면 비용 부담이 50%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네요. 전세자금 대출금의 5%를 만약에 분할 상환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할 상환해보면 제일 아래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2억을 빌렸을 때 매달 원금의 5%, 2억의 5%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2년 동안 나누면 매달 41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전세자금 월 이자, 세부적으로 조금 계산하면 좀 더 보정은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나타냈습니다. 21년도에는 57만 원을 갚으면 됐는데 22년도에는 이렇게 변동자금 금리가 오르면서 갚아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합치면 얼마가 되나요? 130만 원 되나요? 2024년도에 22년도에 계약을 하고 최초 계약을 하고 24년도에 갱신을 할 때 되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109만 원 109만 원에서 130만 원 별로 안 높아 보이죠? 별로 안 높아 보여요. 근데 2020년하고 2024년을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억을 빌린 사람이 2020년도에는 매달 45만 원만 은행에 갚으면 됐습니다. 근데 2024년이 되면 13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 똑같은 2억을 빌렸는데 이게 몇 배 차이라고요? 3배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무한정 전세 자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갚는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 결코 쉽지 않다. 집을 위해서, 그것도 내 집도 아닌데 단순히 새를 살기 위해서 내 생활에 있던 많은 편의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식비도 줄이고 아이들 학원비도 줄이고 차도 팔아버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럴까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가겠죠. 자, 여기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금융상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 여기에 들어가시면 전체 지역, 만약에 전세금이 3억이고 대출을 2억 한다. 대출 기간은 2년, 전세금 대비 대출 비율 66%. 이 정도면 무난한 비율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는 게 원금 일부 상환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는 변동금리로 해서 대구 지역을 찾고 금융상품 검색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한 20, 3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이건 막혔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고 좀 비싼 걸 보니까 삼성화재 당월 최고금리 요 12월달 오늘 조회 한 거거든요. 최고금리 5.4%, 최저금리 3.5%. 이 삼성화재 요 빼고 1금융권 한번 가봅시다.
당월 최고금리 3.3, 3.59 이런 괜찮고, 하나는 얘들 좀 심하네요. 상단이 4.78까지 최고금리가 있었네요. 어쨌든 평균은 3.7, 3.6 이렇게 쭉 나오는 애들 있죠. 얘들을 모았던 게 아까 3.44, 3.44라는 점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금리로 되는 거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막혀 있어서 숫자로만 나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세가율이 제가 자꾸 50%, 50% 그러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전에는 70%, 80% 받았는데 왜 보증금을 왜 그거밖에 못 받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중동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오늘 거래가 있었던 곳, 뭐 7억 얼마에 거래되고, 그 밑에 나왔던 전세 제가 한번 언급드렸었죠. 4억 5천. 요거 전세가율 비교해보면 64.3%입니다. 수성구 64.3%, 뭐 그 정도 나왔죠. 그 다음 수성구 뭐 범사 만삼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빌리비 버머를 찾아가 보니까 매매 가격은 15억 4천. 뭐 최근에 거래가 있었나봐요. 모르겠어요. 15억 4천이고 전세 가격은 6억 8,250.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전세가율이 44.3%입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한 평균 내보면 한 55%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수성구 요 정도 모습. 또 가격 또 낮은 아파트들은 또 전세가율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있습니다. 칠성동 북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구 오페라 3정 그린코아 전세가율이 얼마가 되는지 보니까 75.6%, 가장 최근입니다. 전세 높게 거래돼서 이렇겠죠. 근데 여기 6억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5억 선의 거래가 있었다면 전세가율이 또 확 떨어지기도 하겠죠. 지금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확한 게 나오는데 지금 일부 자료들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구 남산동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가보니까 매매 가격이 한 8억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전세가는 4억 6천. 그렇게 보면 전세가율이 57.5%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보였던 자료에 전세가율이 대구 평균이 73%였죠. 근데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 물건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많더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 경향성이 대구 평균 아까 9월달 기준으로 73%로 나왔었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게 눈으로 자꾸 보이더라는 거죠. 매일 데이터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서구도 한번 가보자. 서구 광장타운을 한번 가보니까 여기도 전세가율이 58.9%. 매매가가 그나마 떨어져서 이렇지, 매매가가 이 상태였다면 여기도 전세가율은 한 50% 정도였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월성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월성동 달서구 월성동 월성 이 편한 세상을 가보니까 전세가율이 57.8%. 뭐 짰나요? 50% 후반대로 전세하기로 짰나요? 왜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죠? 아까 뭐 북구는 뭐 70 몇 % 나온 것도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수성구도 아까 이 정도 나왔었고, 중구도 이 정도 나왔었고, 달서구도 이 정도 나왔었고, 전세가율이 저렇게 높은 게 맞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율을 노란색 해볼까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얘가 상승 압력을 줘가지고 빨간색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집값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이렇게 따라 올랐습니다. 근데 집값이 살짝 시름시름 했습니다. 여기서 시름시름 좀 쉬었어요. 이 정도 시름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더 시름해요. 그러면서 이 격차가 안 벌어지려고 해도 아까 금리 보셨죠?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격차가 더 벌어져서 전세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공실로 둬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같이 있던 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가율이 떨어진다고 LA 갭 투자라도 전세가율 갭 투자도 안 될 거고, 그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매매가와 전세가율 이런 것들 영향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동네를 다 봤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면 월성동 월성 삼성 내면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세요. 전세가율 90.3%. 이게 언제 했냐면 작년 겨울입니다. 딱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 이 동네 난리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세가율 여기 평균이 77%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90%까지 육박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 정도 되면은 이 전세가가 오르면서 다시 매매가를 막 푸시해서 매매가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전세가가 먼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신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물건이 다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에 사람들이 누군가 들어가면 구축은 비게 되겠죠. 그러면 빈 상태로 둘 수는 없고 높은 전세가를 받으려고 하면 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겠죠. 전세가율은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50% 선까지 떨어질 것 같다. 임차인이 금융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거든요. 갑자기 뭐 3, 4년 전에 비해서 2배, 3배, 2배, 3배의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다 감안하고 감수하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금리가 뭐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얘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다시 전세가율이 올라가기도 할 것이고, 이 금리라는 게 전세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결론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먼저 역전세 지역이 될 것 같다. 작년 겨울에 전세가율 뭐 80%에서 90%까지 수두룩했습니다. 최근에 거래되는 거 보면 전세가율이 막 50%, 60% 이 수준이 많고 70%도 수준도 많지 않았어요. 많으면 한 65% 정도 수준까지. 이 가격차만큼 역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역전세 안 되면 뭐 역월세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매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에 두 개가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작년에 아주 비싸게 들어간 사람, 아니면 최근에 좀 저렴하게 들어간 사람, 이렇게 이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는 이 금리하고 계속 연관을 시킵니다. 이 금리 영향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면 이 가격 80%, 90%의 전세가율이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50%에서 60% 이것이 새로운 표준,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